자, 트래블데일리 여행중개소 트래블데일리 매주 목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여행중개소 유튜브에서는 여행중개소 채널 통해서 실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편집본은 유튜브 트래블데일리 채널, 그 다음에 팟캐스트 팟빵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준님. 오늘 요 얘기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500만원 정도 기대했는데 한 30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서울에서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 200 정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요 여행 관련 뉴스 먼저 좀 간단하게 내일자 주요 뉴스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먼저 살펴보고, 서울과 부산 관광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이 나왔죠. 추가 영정 예산 함께 보시면서 요거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추가 영정 예산 소상공인 여행업계 지원액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행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체 대상으로 300만원 그래서 한 12,000개 업계 정도 될 것 같아요. 12,000개 12,000개면 여행업계 한 2만으로 봤을 때 몇 프로? 한 60, 70%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어요. 업체당 300만원.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여행업계가 많이 좀 쫓아다녔죠. 그래서 많이 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한 500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한 300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여행, 공연, 그 다음에 전시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공연 전시 이벤트는 이제 50만원 인상했고, 여행업은 한 100만원 정도 인상해서 여행사업 등 해서 한 11,000개 정도 업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대략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국의 여행사들이 한 300만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각 지방별로, 각 지역별로는 한 평균 100만원가량 정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오늘 또 서울시도 발표를 했어요. 요것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서울시가 서울관광제도약 선제적 준비 청사진 발표해서 860억 정도 투입해서 이것저것 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거 서울관광업 회복도약 자금 4월에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관광 그리고 마이스 업계가 본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관광 마이스 전체 업종 소상공인, 그러니까 5인 미만 소기업 매출 규모로 해서 한 5,000개사 정도에 각 200만원, 5,000개, 서울시에서 5인 미만으로 여행사 운영하시는 분들 5,0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각 200만원씩 정도 지급을 되면 정부의 버팀목 자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요 같이 중복 지원이 가능해서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분이 한 500만원 정도 해서 받으실 것 같아요. 예, 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예. 전부 다는 아니고, 한 서울에서 여행사 하시는 분 중에 5인 미만으로 하시는데 매출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 한 500 정도, 정부에서 300, 서울시에서 200 정도에서 주는 걸로 받게 될 것 같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네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박조시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영어 이름은 JOSG, 조시. 예. 박조시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나 방송 잘 보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일자 또 중요 소식,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 요거는 약간 전국은 아닌데, 방송은 전국으로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지만, 전 세계로 방송, 조시, 알겠습니다. 조시님. 방송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아무래도 한 7, 80% 관광업체가 몰려 있으니까, 요거 서울시에서 나온 거 좀 전달 좀 해드릴게요.
지금 올려준 자료 어디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이거요. 어느 거요? 이거 서울시요? 아니면 저거 추가경정 예산 이거요? 추가경정 예산 이거 말씀하시는 게 추경 예산? 박주인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요거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서울시 것도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서울시 거. 서울시 거는 이제 뭐 대단한 또 860억 투자해갖고 여러가지 한다는 거예요. 이름은 잘 알죠? 위기 지원, 서포트, 회복 준비, 리커버리, 제도약, 테이크오브, 이른바 SRT 전략. 아이고 잘못되네. SRT 전략 하신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요? 박주인님? 지금 이거 서울 이거 아이러브 서울 이 자료요? 자, 말씀드릴게요. 요 아이러브 서울 요거 서울관광 제도약 요거는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거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이거 있죠? 이거 추가경정 예산 여행업계 얼마 받는지 이거는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 아까 서울시 거는 서울시청 그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가면 보도자료에 우리 기자들은 거의 들어가거나 이걸 봤잖아요, 따로. 근데 보도자료란이 딱 있어요. 그 코너가. 거기 가시면 다운을 아무나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1년 서울관광 제도약 종합계획해서 860억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있어서 이제 그 전략은 SRT 전략 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업체당 200만원 자금 지원해주고 서울관광 플라자가 4월에 오픈을 합니다. 4월 관광 플라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일 모레 3월 말일에 그 서울시 관광협회도 일로 들어가고 서울관광재단도 들어가고 저기 관광공사랑 한국여행업협회랑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빼고 웬만한 업체는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뭐 서울관광 스타트업도 발굴하고 요거 서울관광 플라자 4월 개관하는데 서울관광의 주요 핵심 기능을 집적해서 모아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점, 허브 역할. 그래서 개관과 함께 67개 관광 스타트업과 7개 관광협회단체 입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심으로 관광 특구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노트북이 핸드폰 유튜브 방송보다 한 템포 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박주인님 핸드폰은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보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노트북은 어떤 노트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양이 좋거나 좀 딸리거나 좋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늦거나 뭐 그런 기술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핸드폰이 이런 유튜브 같은 방송 실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트북은 갖고 계신 그 품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AR, VR, 역사 관광 뭐 이런 거 또 서울 관광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네. 개별 맞춤 확대 관광 뭐 마이스도 신경을 안 쓸 수 없겠죠. 그래서 뭐 서울 쇼핑 페스타 이런 거 왜 하는지 몰라. 빗조롱 축제는 뭐 볼 게 있으니까. 이거 서울 쇼핑 두 개 다 보고 계시는구나, 박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참여자가 한 명 더 플러스 되나. 그 다음에 뭐 서울 쇼핑 페스타 이런 것도 하고 미식 주간도 하고 빗조롱 축제도 하겠대요. 오늘 서울 원 플러스 패스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돈 860억.
여기다 그냥 막 쏟아 붓겠다는 얘기지. 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이런 거 하니까. 이번에 수립한 2021년 서울관광제도약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 계획인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도 11월까지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은 서울이니까 아무래도 그 서울 관광에 관한 어떤 이런 그 비전 그런 거 로드맵 이런 걸 정했으니까 열심히 잘 좀 해주시고요. 기대를 저희가 하고 우리 업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제 조건은 그거겠죠. 코로나가 19가 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좀 전해드릴까요?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자가격리 때문에 자가격리를 좀 줄여달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협회 같은 데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지원금 좀 많이 달라고 할 건 그런 데로 가고, 그다음에 또 요구해야 될 것들은 다른 쪽으로 정책 변화를 좀 해달라는 것들, 그런 것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한국여행업협회 카타에서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회의원들에게 국제관광 회복을 위한 자가격리 상황별 단계별 완화 촉구 요청을 보냈습니다. 요청을 해서 국제관광 회복을 위한 자가격리 상황과 단계별 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중대본 등 관계당국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가격리 완화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의원님들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요청서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미리 보여드릴게요. 미리 저희가 내일자 뉴스 나갈 건데 우리 또 실시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미리 보여드리는 것도 미리 보여드리니까 저희가 기사로 가공하지 않고 원본을 다 보내드립니다. 국제관광 회복을 위한 자가격리 완화 여행업계 의견, 주요 동향,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PCR 검사에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최근의 동향이지요. 그래서 OECD 37개 국가 중에 27개 지역이 10일 격리 또는 격리 면제를 시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격리 기간 단축과 방역 관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재 카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OECD 37개 회원국의 격리 기간 또는 면제 기간 현황은 자 보면 열흘을 하는 게 10개국으로 가장 많아요. 14일을 하는 거는 7개 국가밖에 안 돼. 한국 포함. 면제가 17개국, 그 다음에 5일 하는 게 하루, 한 개국, 아니면 도시겠지. 뭐 아무튼 7일이 그래서 열흘 정도 하는 게 제일 지금 많아요. 열흘 정도. 그래서 OECD 37개 국가 중에 이렇게 현황이 현재 이렇게 있고, 하와이주는 10일 격리 및 면제 프로그램 시행으로 중복적으로 반영이 돼서 37개가 된 거고, 크루즈 스캐너 TM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상황별 단계별 완화 방안, 그러니까 우리 여행업계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지금 국회 보건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단계 기존 뭐 음성 확인자 백신 미접종자 공항 PCR 검사 10일 자가격리, 또는 2단계 특별 여행 보호 국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7일 자가격리로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방역 모범 국가는 5일 자가격리로 하자. 그 다음에 4단계 백신 여권을 갖고 있는 국가를 가거나 거기에서 오는 경우는 즉시 이동 자유, 자가격리 불필요하겠죠. 백신 맞았으니까. 그렇게 좀 이런 내용으로 한국여행협회에서 의견을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주요국의 격리 현황 및 대륙별 동향 자료를 보면 우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금 14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주요국은 뭐 뉴질랜드, 이태리, 일본, 캐나다, 태국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17개로 이렇게 있고 14일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10일 하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국도 약간 주에 따라 다르죠.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칠레, 헝가리. 8일 하는 데는 요 정도 있고 7일도 그리스 정도 있고 5일 사이판, 아이슬란드, 쿠바, 3일은 사우디. 사우디 용기 있네.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불가리아. 면제 국가도 모르셨죠, 여러분들? 면제 국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근데 독일 이런 데 좀 위험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근데 면제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근데 면제까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제까지 바라는 건 아니니까 조금 그렇게 현황이 이렇다라는 걸 우리 국회에다가 알렸고요. 주요 동향은 너무 길어서 대략만 좀 볼게요. 태평양 지역은 코로나 음성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14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뭐 21일 이상 하는 것도 있긴 있죠. 예. 북미도 그렇고 오세아니아, 남미도 그렇게 대략적인 현황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국제 관광 회복을 위한 자가격리를 좀 완화해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을 한국여행협회 카타에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공문 형식으로 이렇게 좀 건의를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요 여행 관련 뉴스 중요한 거 따끈따끈한 것도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코로나19 관련 해외 시장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살펴주세요. 우리 나중에 편집본 들으시는 분들, 우리나라 중국 관광 교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3월 23일 기준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3월 15일, 벌써 한 열흘 전이죠. 중국산 백신 접종자 대상 비자 편의 제공. 다른 자, 여러분 잘 드신, 백신 맞았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랑 우리나라 화이자 지금 있잖아. 그게 아니라 보세요. 자, 한국에 있는 서울 있는 그 대사관에서 중국산 백신 맞은 사람들은 비자 발급에 편의를 좀 제공해 주겠대요. 예. 자, 여기서 약간 갈등이 또 오죠. 갈등. 과연 중국 빨리 비자 받아야 되는데 중국산 백신을 맞고 비자 발급 편의를 제공받을 것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산 백신을 맞을 수가 없잖아. 그죠? 약간 현실성 떨어지는 그런 얘기 같고요. 그죠?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만 비자 발급 편의를 제공해요. 중국산 백신. 대국이 왜 그래? 대국이라며 본인들이 대국이 그러면 쓰나? 중국산 백신. 오마이걸. 유아리 TV 들어오셨군요. 중국산 백신. 다른 나라 아스트라제네카 아닙니다.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게 비자 편의 발급해준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안 돼. 화이자 안 돼. 중국산 백신 맞으면 비자 발급 편의. 자, 그다음 계속해서 대만 4월 1일부터요. 드디어 대만과 팔라우가 트래블 버블 개시를 하는군요. 3월 17일 날, 이때 확정 안 됐었는데 아무튼 4월 1일 날 한대네요. 대만과 팔라우 트래블 버블 개시해서 소비자는 호의적이나 상품 가격이 현지에서 너무 비싸서 실제 참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근데 팔라우가 원래 조금 지상비가 세긴 셌어. 그렇게 팔라우가 이렇게 싼 지역은 아니었어. 원래부터가 팔라우가 여행사에서 지상비가 좀 만만치 않아서. 중국 비자 대체 언제 없어지는 글쎄요. 우리가 북한이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 오마이걸 유아리 TV 중국 비자 대체 언제 없어지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만 팔라우가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보면 뭐 일본 얘기도 있는데 일본 얘기는 좀 건너뛰고 싱가포르, 대만, 호주 트래블 버블 추진 중. 대만, 호주 두 국가는, 대만은 잘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해볼만 하지. 그 다음에 뭐 에미레이트 항공에 뭐 아이아터 트래블 패스 도입 시범 운영 중 하고 있죠. 그런 거 저희가 데일리 동영상 뉴스에서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호주 볼까요? 호주 정부는 뉴질랜드에 한해서 해외여행 규제를 해제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쭉쭉 있네요. 뉴욕, 러시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고요. 프랑스 이쪽 프랑스, 독일 쪽이 아직 조금 심각하죠, 그죠? 이런 소식들이 대략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웨비나 하나 했는데, 웨비나를 오늘 했어요. 어디서 했냐? 에어 캐나다에서. 그래서 혹시 이쪽 우리 들으시는 분 중에서 업계 관계에 대해서 이 북미 쪽 상품 파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중에 편집본이라도 우리 들으시는 일반 소비자분들, 에어 캐나다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선 지금 운항이 변동이 좀 생깁니다. 에어 캐나다 인천 토론토가 7월부터 지금 6월 5월 요렇게 보이시죠? 5월
5월에서 6월 한 달간 주일에 토요일날 갈 거고 점점 늘어나요. 6월에서 7월 한 달간 주일에 또 늘어나고 7월 3일부터 또 10월 정도까지 주 3회로 점차 늘어날 계획입니다. 토론토, 인천도 마찬가지로 복편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난다고 오늘 소식을 따끈따끈한 소식을 알려왔고요. 그 다음에 인천, 토론토도 6월 28일까지는 월 1회 주 1회로 이렇게 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스케줄도 발표가 됐습니다. 밴쿠버 스케줄. 인천, 밴쿠버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주 4회로 다시 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밴쿠버, 인천, 복편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소문이긴 한데 아직까지 캐나다 쪽 얘기인데 그쪽에 계신 분 9월에는 캐나다 여행 그 관광시장이 개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소문이 현재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인천, 밴쿠버는 인천에서 밴쿠버 가는 것만 오는 건 안 되고요. 주일에 요 가는 것만 이렇게 일단 요 AC 026편으로는 대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그 관련한 그 따는 거니까 업계 관계자들만 필요한 거 요거 하나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에로플랜이라고 에어 캐나다의 그만의 그 마일리지 제도가 있었는데 요게 좀 여러 가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아에로플랜이라는 어떤 기업을 에어 캐나다에서 인수를 했대요. 그래서 에어 캐나다의 모든 항공편, 모든 클래스 아무 제약 없이 예약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이용하면 아에로플랜 이게 마일리지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플러스 현금 복합 결제 가능하다는 그런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었고 아에로플랜 회원은 포인트 사용해서 판매되는 모든 에어 캐나다 좌석 아무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고 추가 현금 부담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홈페이지 아에로플랜 콘텐츠 가면 보실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가족 구성원으로 결합도 가능하고요. 한 번에 공유가 가능한 최대 가족 수가 8명.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제도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아. 이번에 인수하면서 이런 아에로플랜은 이런 업체를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포인트로 예약한 경우 24시간 이내라면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에로플랜 그 에어 캐나다 그 새로운 소식 오늘 웨비나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좀 오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7월, 6월, 7월 기점으로 이 외항사의 대표적인 에어 캐나다 여기도 조금씩 좀 조심스럽게 좀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된다. 6월 정도 에어플랜 좋습니다. 에어플랜 이번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그 에어 캐나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잠깐 요거 지금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인데 지금 저희가 100인 설문이라 해서 100명 딱 차면은 멈추는 설문조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주 대륙 운항항공 외항사 중에서 호감도 딴 건 뭐 도대체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호감도는 어떤지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 됐냐면 83명 정도에서 한 17명만 하면 되니까 혹시 여기 들으시는 분 중이나 그래서 요 미주 대륙 운항항공사 중에 그 호감 가는 항공사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요. 또 유럽 대륙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한 17명 정도만 더 받으면 되니까 요거 호감 가는 쪽 하나 조금 그 설문조사 좀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아린 TV님 에어 캐나다 하니까 빈스 카터 네. 아무튼 에어 캐나다 새로운 프로그램 그다음에 증편 소식 증편 소식들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 이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실시간 댓글은 우리 이순양 선생님께서는 처음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UA 맥주 바바니스타 맥주 생각나네요. 그렇죠. 이런 빨리 우리가 외항 사이에 뭐 에어 캐나다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또 이거 또 와인도 마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또 우리 여행이 언제 시작이 다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아무튼 어쨌든 백신 계속 접종 늘어나고 그리고 해서 조금씩 유럽은 아직 조금 그런데 이 북미 대륙은 조금씩 이제 좀 열지 않을까. 항공편이 사실 항공편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예. 딱 뭐 급하다 하면 항공편 딱 닫아버리고 아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조금씩 열거든요. 목영권 본부장님 설문 완료했습니다. 현재 80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아직도 제주도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 계시다면 굉장히 부럽고 서울 계시다면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는 우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비행기 타면서 맥주 땡기네요. 그렇죠. 아 저는 비행기 타면서 알코올은 먹진 않는데 아무튼 아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참. 아, 모경원 본부장님 오늘 행사 마치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진짜 제주도 골프 상품 잘 되니까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예. 나 진짜 우리 여행사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오늘 그 추가경영 예산 그 발표한 것도 아마 그 많은 그 중에서 또 못 받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요걸로 봤을 때 2018년 한 19,000, 2만 개 정도 여행사 보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현 선생님 오늘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결같은 열심히 있는 방송을 노력해 주면 감사드립니다. 한일 축구보다 여행 방송 한일 축구 지금 하고 있었고 어쩐지 진짜 손흥민도 빠져갖고 재미없을게 오늘 여행 중에서 봐주세요. 자 감사드리고 저번 주에 저희 라이브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어떤 분인지 지금 실명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실명까지 밝히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그 저희 그 채널 그 후원 해주셔서 또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0대2로 전반 끝났네. 손흥민 없으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오늘 여행 중계에서 보십시오. 여행 중계에서 실시간 방송 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주요 여행 관련 뉴스 보내드렸고 추가 경정 예산 여행업계 얼마씩 받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00 받으시고요. 한국이 아직 안 끝났는데 한국이 지고 있습니다. 예. 축구는 홈그라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중에 내용 중에 서울 그리고 부산 관광 변화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거 통계 자료 수집하느라고 반나절을 이상 보냈어요. 야, 나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봤거든요. 잘 돼 있다고. 잘 돼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지역별로 뽑아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 본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꺼냈냐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또 여행 관련, 관광 산업 관련 또 채널이니까 예전에 서울시장 그리고 예전에 부산시장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 전까지 해서 부산과 서울의 관광이 어떻게 좀 추세 변화가 됐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요 시장 아무개 시장일 때는 이렇게 됐고 물론 외부적인 변수 요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되고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임박해 두고 우리는 이제 여행 관련 채널이니까 이거를 발표하고 조사한 곳은 저밖에 없습니다. 예, 약간 제가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괜히 궁금해지더라고. 이게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어느 당 소속이고 어느 당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그 지자체 수장을 맡았을 때 관광산업이 발전이 잘 됐느냐를 알아서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명확히 드러나는 건 없지만 추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좀 글쎄 저만 흥미로운가? 아무튼 제가 오늘 좀 반나절을 이걸 찾느라고 좀 또라이 짓을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더라고. 자 드디어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별건 아닌데 한번 보세요. 예, 자, 잘 보이시죠? 제가 오늘 반나절 수집한 겁니다. 반나절. 자, 일단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게 서울의 통계 숫자는 서울은 통계 숫자가 따로 안 나와요. 예, 왜 안 나오냐면 서울은 일단 인천을 통해서 왔건 어디서 왔건 명확하게 안 돼서 이거는 서울은 가중치를 둬요. 가중치 여기 제가 써놨죠. 서울은
전체 대한민국 입국자 대비해서 서울의 몇 퍼센트가 대략 하는지 그동안의 그 통계 자료를 갖고 가중치를 둬서 이게 78%인가 아무튼 전체 78%인가 80 몇 프로를 가중치를 둬서 대략적으로 추산을 한 숫자예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19년, 2020년은 의미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수고요. 또 그때 당해년도 시장이 누구였냐? 오세훈이냐 박원순이냐? 요거를 구분을 해봤고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같은 해 동안 기간 동안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고 당시 시장은 누구였나? 예? 그 다음에 관련해서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냐를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딴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인바운드 수니까 이건 통계가 잘 나와 있어요. 비교적 이거는 쉬워요. 근데 그 다음에 외국인의 부산 방문객 수도 비교적 잘 나와 있어요. 요 외국인 부산 방문객 수 요거는 제가 어디서 출처를 했냐면 부산시 부산관광협회에서 부산시 관광협회에서 출처를 했고요. 요 부산은 여긴 비교적 끝자리 수까지 나와 있죠. 뭐 153만 1039. 이거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은 비행기와 배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죠.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자리 숫자까지 부산은 비교적 나와서 부산은 비교적 쉽게 했는데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이 서울이에요. 서울.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인바운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은 전체 대한민국 입국자 대비 가중치 몇 퍼센트를 둬서 추산이에요. 대략 추산. 그래서 이게 서울시 관광재단 가도 없어,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도 없어, 몇 년, 한 3, 4년 정도까지만 있어. 그 다음에 서울시 관광협회 가도 없어. 그래갖고 이곳저곳 이렇게 겨우겨우 찾아들어갖고 이것만 뽑아내는데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가로는 뭐냐면 어느 조사는 2010년에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느 조사에는 759만 명, 어느 조사에는 706만 명, 어느 조사에는 835만 명, 어느 조사에는 780만 명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막 큰 차이인데 근소한 차이인데 그래도 표시를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전체 입국자 대비 서울의 가중치를 둔 숫자고 요거 부산은 항공과 선박을 통한 입도자 부산에 입도한 사람들을 토대로 한 그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이 대략 이거 왜 2006년부터 했냐면 누구죠? 허남식 부산시장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맡았거든요. 그래서 2004년까지는 크게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006년 정도부터 해서 그리고 오세훈 현재 후보가 예전에 서울시장 할 때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2006년부터 기점을 시작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2019년까지 몇 년입니까? 한 13, 14년 정도 추세를 봤어요.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게 인바운드가 그동안 대단히 우리나라 아웃바운드가 2,800만 명 정도 한 해 2019년에 갈 정도로 성장했다시피 인바운드도 대한민국이 한류 같은 것 때문에 인바운드도 성장을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인바운드가 2006년에는 615만 명이었는데 10년 뒤인 2016년은 1724만 명으로 622 2배, 100%, 200% 정도 성장을 했네. 그죠? 인바운드 추세도 많이 성장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2010 몇 년도에요? 2006년에서 2016년에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죠? 인바운드 추세도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여당의 출신의 서울시장이 맡았을 때 관광객이 이렇게 늘었다.
현재 야당 출신의 인사가 서울시장을 맡았을 때는 이렇게 또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부산도 마찬가지. 현재 야당 출신이 인사가 시장을 맡았을 때 이렇게 변했다. 추세가 뭐 또 반대로 여당 출신이 맡았을 때 이렇게 변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정치적인 문제 있고 선거가 앞서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긴 썼어요. 먼저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썼나만 제가 대략 좀 한번 살펴봤어요. 대략. 그래서 보면 확실히 이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미디어를 나온 거를 보면 부산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소통을 비교적 많이 하려고 했어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예. 아무래도 박원순 전 시장보다는 서울시장 한 게 좀 그 기간은 작기 때문에 해서 뭐 2006년 9월에는 1200만 서울관광시 달성의 대토론회에 직접 참여도 하고 2007년 서울 관광인 대회 뭐 1200만 명 유치하자 그래서 또 참여하셨고 2010년에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관광하고 싶은 도시 서울 만들기 주제로 시민들도 만나고 해서 했어요. 자, 그에 비해서 박원순 시장도 바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장을 맡았는데 이듬해인 취임하자마자 이듬해인 2012년부터 관광업계 토론회 개최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사를 위한 24시간 원스톱 솔루션 전화번호 같은 거 개설하고 여행업 헬프데스크 신설했고 그다음에 2014년에는 서울시 여행업계 대상 설명회도 정례해서 굉장히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뭐 2018년에는 이제 서울시 관광 명예시장도 그 전부터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여행업회 출신 회장 출신 양무승 투어이천 이제 그 대표를 또 서울시 관광 명예시장으로 지정을 한 등 비교적 이제 그 뭐죠? 관광업계를 서울시 관광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두 분 다 했는데 이제 좀 그 보자면 이제 오세훈 시장보다 박원순 시장이 조금 더 서울시장 맡은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와 같이 조금 그 행적은 그래도 많이 남겼다. 예, 행적은 많이 남기고 차이점을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재임 기간이 좀 길었던 만큼 아무래도 여행업계 특히 여행업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조금 비교적 많이 가진 거는 지금 현재 가진 이렇게 언론 보도 같은 거 근거로 봤을 땐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게 있었고 그에 비해서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보다 조금 재임 기간이 짧았던 오세훈 시장도 나름대로 소통을 많이 하려고는 했지만 횟수 면에서는 좀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언론을 나온 걸 행사 참여를 어떻게 하고 뭐 참여를 했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누가 더 잘했냐 못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추세 변화를 숫자만으로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보자고 안 보는 것보다 낫잖아. 이 얘기를 또 누가 해줄까 대한민국에서.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게 인바운드 성장을 했습니다. 인바운드 성장도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시만 놓고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보다는 좀 불리한 시기에는 있긴 있어. 왜냐하면 요때도 슬슬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갑자기 막 이때 보면 2015년 보면 1000만 명에서 그 다음에는 1300만 이렇게 막 300만 명이 한꺼번에 뛰는 횟수가 있었거든. 예. 요때, 2014, 15, 16, 요때에 굉장히 많이, 인바운드도 그렇고, 아웃바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요 덕은, 박원순 시장이 요 시기적인 좀 덕도 받고, 또 뭐, 우리 그 시장, 박원순 시장이 또 열심히 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 그러니까 좀 더블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싶어요. 서울만 놓고 보면. 그래서, 서울만 놓고 보면 2006년 오세훈 시장 첫해 556만 명 인바운드를 기록했고 다음에 점점 늘긴 늡니다. 583만 명, 623, 707, 795만 명, 835, 919, 1004 계속 늘어. 오세훈 시장 이어서 박원순 시장에서 왜냐하면 이 관광산업과 관광 컨텐츠 이런 분야들이
박조시님, 그땐 중국 단체 여행객 증가가 아무래도 그렇죠. 요때 이제 인바운드 막 들어갈 때 중국 단체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게 주요 이슈예요. 신종플루가 2009년에 피해가 좀 있었고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영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2015년 여기 보실게요. 2015년 보시면 요때 보시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때 그 전에 2014년 1142만 명에서 한 100만 명이 쫙 빠져요. 메르스 때문에. 예. 그 다음엔 동남아 시장에서 그렇죠. 동남아도 많이 컸죠. 요때. 그 다음에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 관광객 확 빠진 적이 있죠.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확 빠진 적이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2016년 1300, 그러니까 늘었다가 메르스 때문에 확 줄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상 회복됐다가 그 다음에 중국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관광객 인바운드 안 보내는 바람에 다시 1000만 명대로 떨어져요. 요 굴곡을 다 박원순 시장이 그때 같이 겪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죠. 그런 추세가 좀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되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워 볼게요.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괜히 헷갈리니까. 그래서 신종플루, 메르스, 사드 배치 문제 이런 것들 변수가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확 늘어날 요 언제쯤인가는 또 중국 관광객들의 비자 문제나 또 동남아 관광객들의 비자 문제 같은 것들 많이 좀 완화시켜, 그러니까 면제가 아니라 완화시켜준 그런 때도 그런 정책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보시게 되면 이런 추세가 보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 때도 조금씩 점차 늘긴 늘었는데 성장폭이 크진 않았지만 인바운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된 요때 보면 우리 박원순 전 시장님이 열심히도 하셨지만 운도 좋았어. 이렇게 왜 안 돼? 지정이 딱 이렇게 요때 딱 보이시죠? 900에서 쫙쫙쫙쫙 박원순 때 이렇게. 자, 잠깐 밖에서 소음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마이크를 껐다 켰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노란 부분, 이때 박원순 시장 때 한참 때 쫙쫙쫙쫙쫙 1337만 명까지 갔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살이 났죠.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박조시님, 정말 코로나에 비하면 사드, 메르스는 그렇죠. 요거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때 이 메르스 때 2015년이요. 요 메르스 때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한국 관광신문에서 기자 일하다가 제가 트래블 데일리를 창업한 게 2015년이었어요. 여름에 창업하고 딱 한 달인가 그때 하자마자 메르스가 터져갖고 박람회는 뭐 사람 쫙쫙 빠졌는데 지금 비하면 그죠? 지금 그때 막 메르스 때문에 막 힘들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하면 서울만 봐도 이 메르스 사태 때 서울 지금 봐도 그래도 인바운드 1300만 한국만 봐도 1300만 서울만 1000만 명 들어왔어. 인바운드만. 이 사드 메르스 때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비하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었어. 메르스 때 축복이야. 지금 비하면 축복.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폭망한 이 사태도 어쩌면 어느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그때가 축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겠지.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지.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자, 서울을 보면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2006년에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50만 명이었는데 535 3배가량 늘었네. 근데 근데 전체 외국인이 는 거에 비해선 그쵸? 615만 명 는 거에 비해서 그쵸? 이렇게 보면 전체 한국 인바운드 615에서 13년이 지난 2019년 1750만 명에 비해서 서울을 방문한 수는 성장 폭에 비하면 글쎄 비슷하구나.
왜냐면 가중치를 넣기 때문에 70 몇 프로 가중치 곱하기 요 횟수 곱하기 70 몇 프로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요 추세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 서울의 관광객 숫자가 어떻게 추세 변화를 갖고 왔나를 한번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 방문입니다. 부산. 네, 부산은 성장, 제가 사진 한번 추세를 봤는데 성장폭이 인바운드 전체 성장폭, 그 다음에 서울의 전체 성장폭보다는 성장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산이 사실 굉장한 관광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당 출신의 시장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 민주당 출신이냐 저쪽 현재 국민의힘 출신이냐를 구분치 않고 부산은 관광 컨텐츠 개발 및 그 어떤 산업까지는 거들먹거리지가 않더라도 기대 이하의 성장을 보였어요. 기대 이하인 것 같아. 지금 보면 물론 이게 지금 숫자로만 났기 때문에 일종의 추세 변화로만 우리가 봐야 되긴 하지만 그 이 사이 제주도라는 우리나라 제1의 관광 명소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언제나 좀 열애를 해야 되는 게 워낙 강력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 열애하고 그 다음에 내륙 지역만 봤을 때는 강원도, 강원도, 그 다음에 전라도를 비롯한 남도 쪽, 그 다음에 부울경 쪽, 특히 울산 쪽, 그 다음에 내륙, 내륙 지역은 좀 약하긴 하지만 아무튼 강원, 전라, 이따 부울경 쪽인데 그에 비해서 부산의 관광 성장세는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자, 보이시죠? 잘. 네. 자, 보시면 외국인 부산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추세 변화를 갖고 가나. 자, 제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색깔을 구분을 좀 지어 놓을게요. 비슷한 색깔로. 자, 요것도 그냥 하얀색으로 하고 일단 지금은 이제 서울은 했고 부산이니까 볼게요. 자, 부산 허남식 시장 2006년대 허남식 시장이 오래 했네. 되게 오래 했구나. 이분도 뭐 LCT 때문에 뭐 검찰 수사받고 그러지 않았나? 뉴스 보니까 그러던데. 아무튼 2006년도에 153만 명 정도 됐네요. 153만 명. 자, 그래서 쭉 이제 인바운드 성장 추세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가량 평균 이렇게 성장을 쭉쭉 합니다. 2012, 13, 14, 이렇게 15, 요것도 비슷하죠, 그죠? 인바운드 1300에서 1700만 명으로 2015년 요때가 재밌네. 요때 이제 한참 딱 피크 칠 때 부산은 어떻게 피크를 쳤냐면 서병수 부산시장 때인데 부산도 역시 인바운드가 한 300만 명 확 늘고 서울시도 300만 명 늘고 부산도 209만 명에서 296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늘네. 요때 메르스 겪고 나서 서병수 시장 때. 그러니까 추세는 대략 비슷하긴 한 것 같아. 근데 성장폭이 많진 않아.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찍었을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 2016년 서병수 부산시장 때 296만 명이 최근 10 몇 년 동안 가장 많잖아요. 요거 그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296만 명 그죠? 296만 명. 서울도 요때가 제일 많네. 예. 근데 쭉쭉쭉 들어서 가장 피크 쳤던 최근 2019년 최근에 인바운드가 1750만 명, 서울은 1337만 명. 요때도 근데 부산은 요 가장 많이 칠 때보다는 조금 성장폭은 조금 덜 늘어나긴 했네. 그래서 200에서 290 갔다가 300만 명 돌파는 못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사드 문제 때문에 부산도 뭐 직간접적으로 좀 피해를 받겠지.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다가 뭐 비슷한 추세네. 그래서 부산은 어떤 누가 부산 시장을 했냐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굉장히 좀 큰 변화 없는, 큰 이슈 없는 성장을 쭉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성장 폭이 서울은 어차피 전체에 비례하니까 전체 인바운드가 이렇게 성장한, 크게 푹푹푹푹 성장한 거에 비해서 부산은 조금씩 성장은 하긴 했는데 조금씩 성장을 했다. 그렇게 봤을 때 부산이 사실 바다도 있고 정말 대단한 항구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뭐죠? 부산의 부산의 크루즈 같은 항해, 국제 터미널, 크루즈 항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제 뭐죠? 접안을 할 수 있잖아. 접안.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저거 보러, 크루즈 들어온 거 보러. 그때 한참 이제 뭐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때 부산에 한참 막 크루즈 많이 들어올 때 저도 몇 번 취재를 직접 가기도 했는데, 부산은 앞으로 그런 크루즈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뭐죠? 뭐라 그래? 잠재력이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제가 취재 갔을 때 나왔던 이게 선박, 부산에 입항한 그때 제가 취재 가서 찍었던 크루즈선인데, 그리고 실제로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일본 거쳐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하는 그런 삼각형 구도의 크루즈 투어 코스도 있고 해서 부산이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관광 도시인데, 기대보다는 어느 정권 출신이 맞냐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아쉬운 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 폭이 기대만큼은 못하다라는 게 조금 있네요. 그죠? 네, 추세를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서울은 어차피 뭐 대한민국 인바운드 추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도 크게 그건 없는데, 아무튼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불행한 결과라는 게 뭐냐면, 사실 한류 컨텐츠, 문화적으로 봤을 때 한류 컨텐츠가 요 시절에 촥촥촥 성장을 막 했잖아. 요 안에 싸이도 있고 뭐 한류 가수들, 유명한 아이돌들, 한류 가수들, BTS까지 뭐 엄청난 한류 그게 있었잖아요. 붐이 최근 13, 14년 사이에. 그래서 뭐 그걸 타고 한국 인바운드 늘긴 늘었지만 과연 이게 그거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우리 각 지자체를 맡고 있던 수장들이 관광 정책을 잘했냐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관광 정책을 그다지 그렇게 눈에 띄게 잘 해왔다고 사실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물론 더 중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광 분야는 좀 소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재임도 오래 했고 그래도 관광업계, 우리 업계 측면에서 봤을 때 업계랑 좀 소통을 비교적 횟수로만 봐도 많이 한 거는 박원순 전 시장이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결과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도자료, 제가 정식으로 누구를 편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가장 지금 이슈를 오늘부터 시작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시기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추세를 뭐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냥 재미삼아 추세를 보자고. 추세를 보니까
2006년도에 서울은 566만 명, 부산은 153만 명을 외국인이 관광을 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부산 153, 서울 5배 정도 차이 나는구나. 그죠? 4배 정도? 248. 근데 봐봐요. 2006년도에는 153에 553이면 300, 450, 한 3배 좀 안 되잖아요. 3배, 2배 조금 더 되는데, 근데 이제 갈수록 이봐요. 편차가 커지잖아요. 요걸 보니까 재밌네. 예. 2010년도 볼까? 2010년도 한 10년 전에 서울은 795만 명, 부산은 220만 명. 그쵸? 한 248, 4배, 3배, 4배. 근데 가면 갈수록 서울과 부산의 격차는 점점 커졌네. 그죠? 요거 보면 확실히, 그죠? 확실히. 그러니까 서울은 전체 대한민국 인바운드 요거랑 거의 가중치를 비율로 봤을 때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치면, 서울이 556만 명일 때 부산은 153인데 서울이 1300만 명일 때 부산은 263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조금 부산이 더 좀 노력을 좀 해야 돼. 누가 시장이 되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되든 간에 아무튼 그 부산 관광 그 조금 뭐 LCT 같은 거 갖고 저기 나쁘그렇게 자꾸 부산 계시는 분들도 좀 그럴 거야. 그거 갖고 자꾸 창피 떨지 말고, 이런 부산은 얼마나 바다도 있고 좋아요. 그죠? 그런 걸로 이렇게 좀 한번 비교를 하면 부산이 좀 더 힘을 좀 관광 컨텐츠, 관광 산업 측면에서도 조금 더 좀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뺏겼잖아요. 강원도 쪽에 많이 뺏기고 전라남도 쪽에, 전라북도도 그렇고 남도 쪽 여행도, 그죠? 요거를 제가 비교한 거거든요. 2016년에 서울에 쭉쭉 늘어서 서울은 1400만 명이 늘었는데 부산은 2배가량 밖에 안 늘었다. 서울은 2.5배 정도 늘었는데, 그죠?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가 좀 무리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부산은 아무래도 더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추이도 서울이 늘어나는 만큼 그 비율로서는 비슷하게 늘어나야 그래도 좀 비율적으로 밸런스가 좀 맞게 성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이 추세만 놓고만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못했다. 제가 뭐 강원도나 뭐 제주도 쪽 통계는 안 내봤는데, 따로 안 뽑아봤는데, 제주도 쪽은 일단 제껴놔야 돼. 너무 그쪽은 너무 잘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았고. 그다음에 근데 한번 강원도 쪽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추세, 각 지역별로 추세가 어떻게 늘어났냐는 조금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박조신님, 부산으로 들어오는 직항편도 늘어나면 미래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부울경 연계하면 일본 간사이처럼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부산으로 직항편 늘리려는 외항사들이 꽤 됐잖아요. 그리고 진짜 앞으로도 있고, 피네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지난 2020년 3월에 부산 헬싱키 직항 취항하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부산으로 직항을 취항하려는 외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것도 그렇지만 부산은 또 크루즈 터미널이 저반 시설이 아주 좋잖아. 원래는 안 좋았는데 개발한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크루즈 산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왜냐면 인천은 그 서쪽까지 쭉 들어갔다 나오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로 저반 시설을 하는 게, 지금 물론 이제 그 터미널을 새로 이렇게 잘 했긴 했지만, 그 조수간만의 차가 없는 부산보다는 훨씬 좀 까다롭지.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기술적으로 크루즈가 인천항까지 들어간다 하지만 그냥 들어갔다 중국 그러면 들어가면 중국 거쳐서 나오는 코스밖에 크루즈 상품이 개발이 안 되거든. 그거보다는 현재까지는 컨텐츠로만 여행 컨텐츠 크루즈 여행 컨텐츠로만 보면은 부산, 일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게 더 훨씬 컨텐츠로는 사람들 더 많이 끌 수 있거든 사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올라오는 그것까지 하면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 롯데 JTB에서 만든 그 코스타 크루즈 타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 그 두 도시 거치고 올라가서 브라디보스토크 거쳐서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속초에서 내리는 그 일정 크루즈를 한번 타봤거든요. 그래서 부산 출발 크루즈도 크루즈고 우리 박조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외항사들 직항 노선 그거 개발 잘 되면 부산 여행이 어쩌면 서울 여행보다 더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부산에 더 좋은 점은 뭐 있어요? 우리 박조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간사이를 뭐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단 가깝게 부산에서 대마도 가깝죠. 일본이 가깝잖아요. 일본 가깝죠. 일본만 가까워요? 제주도 가깝죠. 그죠? 근데 서울은 그야말로 섬이지. 그죠? 물론 KTX 타면 이렇게 빨리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관광 산업 그리고 관광 여행 컨텐츠 성장의 잠재력은 사실 부산이 더 있지. 그죠?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라서 임기가 짧긴 하지만 누가 되든 간에 부산 관광 산업 그리고 부산의 그 관광 컨텐츠를 지금보다 훨씬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좀 했으면 전 좋겠어. 누가 되든 해야 된다고 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뭐 부산시 관광협회 그 보면은 뭐 부산시 관광업체 사람들 오늘 또 뭐 그 뭐 여러 가지 뭐 재난지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뭐 앞에서 시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나면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것 같은데 일단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부산이 제주도보다 더 잠재력이 있죠. 솔직히 제주도는 섬이잖아 어쨌든. 근데 부산은 항구지만 크루즈 접안 시설 좋아. 옆에 일본 제주 가까워. 그 다음에 조수간만의 차 그런 것들 괜찮아서 외국 크루즈들 들어와. 지금은 거기가 크루즈 그 뭐죠? 그 기항지 역할조차도 못하지만 앞으로는 부산에서 타고 내리는 그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그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의 잠재력. 그 다음에 부산을 놓고 저 중국이 그 동북아 공정 그 문제로 지금 막 자기네들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그 일본 우리 미국이 지금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그 쿼드라고 그래갖고 쿼드라고 미국 한국 이렇게 부산 쪽 엮어서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삼각 편대로 해서 쿼드를 이렇게 조성하자고 그러잖아. 쿼드 알지? 들어보셨을게요. 안 들어보신 분인데 미국 본토에서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서 부산 거쳐서 일본 이렇게 하고 삼각 편대로 한 쿼드. 그래서 예전에 뭐 그 강경화 외무장관이 그 쿼드 문제 때문에 미국이 자꾸 쿼드 강요, 한국 쿼드 그거 하라고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외교부 장관 그런 강요 사항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다. 그리고 그건 뭐 어떤 기구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또 중국은 저쪽에서 그 1대1로 해갖고 이쪽 근데 부산을 못 거치잖아. 부산 같은 항구가 없으니까 걔네는 바로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일본도 부산을 되게 부러워하는 항구 중에 하나죠. 그런데 뭐 해저터널 뭐 얘기도 나오곤 했지만 해프닝으로 그런 측면에서 부산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관광의 미래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아무튼 누가 되든 부산 관광 콘텐츠 산업 발전, 관광 산업 발전을 성장을 위해서 좀 애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표 제가 어렵게 이거 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제가 반나 한 4시간 찾았어요. 이거 특히 이 서울 이거 와 얘가 좀 멍청했어. 곱하기 비율 하면 대충 비슷한 비율로 가거든.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혹시 오신 분들 혹시나 몰라서 부산은 항공과 선박 통한 입도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 숫자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 서울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서울로 가는지 제주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한국에 들어온 사람 숫자 비율로 이렇게 추출을 해요, 대략. 근데 이게 대략 정확하진 않아도 엇비슷하게 대략 한 80% 이상은 맞겠거니 하고 이렇게 자료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서울은.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서 드려주시고, 인바운드의 꾸준한 성장세가 있었다는 토대하에 이 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고생한 만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좀 자료와 내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그 라이브 방송 준비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로 뭐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거도 없이 얘기할 것 같으면 한 밤새도 얘기하지. 근데 그리고 뭔가 좀 근거가 있는 얘기를 제가 또 아까운 시간 그 목요일 저녁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주시는데 실시간 참여 인원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제가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준비를 하려면 좀 근거 있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꾸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라이브 방송이 됐든 나중에 편집본이 됐든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튜브 채널 보시면 그 밑에 저희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이렇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광고도 받고 하는데 혹시 유튜브에 광고 협찬이나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실 분들은 거기 저희 각 동영상 밑에 이렇게 내용 적는데 거기 있으니까 저의 수고가 기특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많은 또 지원과 관심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아무튼 뭐 서울시장 누가 됐건 부산시장 누가 됐건 간에 이 항상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이 관광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줄 것 같다라는 분들한테 또 우리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더 관심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애써주시면 누가 됐든 간에 좀 우리 굴뚝 없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대략 이 정도고요.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박주희님, 크루즈 스캐너 TM 선생님, 크루즈 얘기 오늘 좀 했는데 제가 한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마이걸 유아린 TV님, 저희 사랑하는 우리 오마이걸 유아린 TV님, 아주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순영 선생님, 매번 저희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목영권 소장님, 목영권 소장님은 현재 저희 어디죠?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아니라 어디죠? SG 투어에 지금 제주 골프 상품 운영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사드렸고 박조씨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수연 선생님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에 매번 머릿속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드리고 격려 감사드립니다. 자, 축구 끝났나? 아무튼 지금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조금 아쉽긴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 여행사들 그래도 지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근본적인 것들을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버텨주십시오. 버텨주시고 버텨주셔야 저희도 버팁니다. 김제임스님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트래블레리 홈페이지 일면에 북미 노선 한국 외항사 매력도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3월 아래 여행중개소 채널은 구독자 1,500명 목표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힘 닿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이왕 버티시는 거 버텨 주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 이걸로 해서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